주말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주말 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지옥이 넷플릭스 1위 한 것과 두 번째로 NFT 게임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란 뉴스가 나오면서 게임주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전부터 한 번쯤은 NFT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나온 적이 있지만 대놓고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뉴스 때문에 게임주들이 개파락이 나오는 등 악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미국 증시 마이크론 8% 급등에 반도체 업종들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수급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포함 반도체 종목 쪽으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 넘는 시간이 남았지만 그 이후에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지금보다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아마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큰 기회는 2022년 끝날 때까지밖에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예정대로 해서 수익 볼 때마다 무조건 원천징수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손실 본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손해에 대한 차액을 환급받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진짜로 나와버린다면 아마 저는 단타를 그만둘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입니다. 시간은 충분하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 그동안 잘 나가던 종목들이 음봉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과하게 빠진 종목도 있었지만 그동안 너무 쉽게 하루도 쉬지 않고 편하게 올라주다 보니까 한 번 충격이 강하게 들어간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이게 진짜 하락의 시작인가 아니면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위메이드나 다날 같은 종목은 거의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우선 지금 메타버스나 게임주는 올해 11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 내년에도 여러 번 우려먹을 만한 재료와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쉽게는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진짜 계속 빠질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보통 진짜 강한 종목이라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말아 올리는 속도, 반등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며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위메이드 다날 그리고 제가 카카오 게임즈랑 엔캠이라는 종목에서 매매를 했는데 하락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정말 쉽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이 하락하면은 싸게 살 매수세가 줄을 섰기 때문에 주가는 금세 반등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락에서 반등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V자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반등해서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는 반등이 강하지만 두 번째 줄어들고 세 번째 줄어들고 이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전부 다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세 번째, 네 번째로 끌고 간다는 것은 반대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끝물일 수 있다. 아니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덱스터나 위메이드 떨어지기만 하면 덱스터가 아니고 다날 떨어지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반등시키는데 진짜 좋은 종목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대부분 반등이 나와야 되며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지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하루 이틀 만에 반등하면 아무 문제 없다. 잠깐 쉬었다가는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음봉이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깔끔한 양봉으로 올라가거나 하루 이틀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그건 힘이 살아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으며 호재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한 종목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일 시장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모레까지는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제자리로 갖다 놓지 못해도 깔끔한 양봉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다. 그러면 시간이 걸려서 내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다시 상승해서 기회를 노리던지 아니면 진짜 바닥에서 완전히 지지가 강한 상태에서 수급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서 접근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음봉이 크게 뜬 것도
많이 올라온 종목은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함부로 잡을 수 없지만 뭔가 아쉽다 싶은 종목이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그건 반대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하루 이틀 만에 10만 6천 원이 아니더라도 그 근처까지 괜찮은 캔들로 이 음봉의 몸통, 최소한 이 몸통 구간을 회복해 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건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호재면은 단기간에 또 시세가 나온다는 뜻이 될 수 있으므로 바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림이 아니라면은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뭐 다음 달이라든지 늦으면은 다음에 다시 반응이 나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도 비슷한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등이 강하지만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는 계단식 하락이라면 점점 반등에 대한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하며 오늘 음봉이 나온 것은 충분히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잔치하는 분위기에서 16%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첫 재료도 아니고, 저번에 오징어 게임이 대박 쳤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주가가 5만원 정도였는데, 이쯤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좀 크게 개봉하는 것은, 뭔가 임팩트가 있는 것은 지옥이다. 그 지옥이 개봉할 때까지 아직 2달 정도 남았는데, 개봉하기 전부터 좀 괜찮은 위치라면 공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5만원이었던 게 7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절대 적은 폭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엔터 오락 업종들이 전부 다 올라오면서 이게 처음 출발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뉴스로 인해서 갭상승이 이렇게 뜨는 걸 절대 함부로 잡을 수가 없었으며, 저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음봉이 뜬 종목들, 크래프톤은 여기서 못 올라가면 중요한 자리가 52만원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무너져가지고 50만원 밑으로 내려가서 단기간에 반등 못한다면 이거는 진짜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턴 무조건 시세가 나와서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52만원까지 무너지면서 현재 51만원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도 고점에서 JP 모간 매수 그렇고, 크래프톤도 JP 모간 쪽에서 꽤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상승을 계속 주도할 만큼 JP 모간 쪽에서 들어왔으며,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고점에서 JP 모간이 들어와서 수급이 꼬였는데, 지금 반도체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JP 모간이 장 초반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주는 장 초반에 이렇게 끝까지 올라와서 시작하지, 이미 늦게 잡는다면 단타는 물론 먹을 자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따라갈 수도 없고, 수급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기관 쪽에서 대량 매수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JP 모간 수급이 상승을 주도한다면 이제는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수급이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며칠 버티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바로 떨어지는 것은 카카오 게임즈 이런 식으로, 크래프톤은 며칠 버티다가 떨어졌습니다. JP 모간 수급이 호가창이랑 상황 봤을 때 그냥 돈 가지고 밀어붙이는 수급이라, JP 모간 순매수가 무한으로 계속 들어온다면 주가는 계속 오르겠지만, 이게 무한으로 들어오지 않고 언젠간 끊겨가지고 또는 반대로 매도가 나와버린다면 주가가 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반도체 종목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의 수급도 상위 종목들 보시면 전부 다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반도체가 예전에 코스닥을 이끌기 위해서 바이오와 필수였지만 지금은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개 있긴 있어도, 반도체를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될지, 오늘 이미 양봉이 크게 뜬 상태에서 들어가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오늘 수급 대장주인 유진테크, 코스닥에서 유진테크가 신고가가 나오면서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따라갈 수도 있는 수급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한 4가지는 엔캠 매매,
엔캠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등이 처음에는 강했는데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눌림목마다 공략을 했는데 점점 줄어들면서 그 뒤로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고점을 뚫어줄 확률이 높아서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카카오게임즈랑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매매를 했는데 엔캠과 똑같이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유 중인 종목 손절. 최근에 쿠폰 들어갔다가 권리락까지 맞았는데 좋은 그림을 기대하고 있어서 신고가 나오고 시세가 좀 크게 나올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필이면은 제가 보유하자마자 고점에서 그냥 끝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금요일까지는 버틸만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했습니다. 권리락 때문에 눈에 보이는 손실이 마이너스 1,900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비트나인 관찰하다 포기. 비트나인은 지난 시간에 거래해서 들어갔는데 이건 신규주 작전주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자리가 16,500원. 16,500원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공략하게 되었으며 16,500원. 그리고 최근에 고점과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반등할 때 처음에 눌렸을 때 버티고 제가 이쯤에 매도를 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릴 때 시간에 거래해서 들고 있던 거 전부 다 매도를 하고 그 뒤에 떨어지지 않고 이 구간에서 황금선을 잘 유지해 주길래 적당할 때 들어가자 싶었는데 그새를 놓쳤습니다. 너무 시장가로 쓸어 담아서 이 순간 들어가지 못했는데 일부러 고점 뚫어주는 척 하다가 요즘에 자주 뜨는 최악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들어가지 못한 게 행운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세가 망쳐졌으면 주가는 계속 떨어져야지 정상입니다. 이렇게 망했으면은 계속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일정 수준 잘 떨어지지 않아서 오늘 하루 종일 제 메인 화면에 누워가지고 비트나인이나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자 생각을 했지만 종가까지 그새를 참지 못하고 1시 33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종가까지 만약에 거래량 없이 이런 그림이었다면 내일 시장에서 한 번쯤은 고점까지 반등이 나오겠다. 반응이 한 번쯤은 나오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들어가려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라 위아래로 변동이 클 수가 있으며 실컷 올라가다가도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가 있으므로 적당히 빼먹는 게 중요합니다. 엔캔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좀 어려운 캔들이 그렇게 많이 뜨지 않는데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려운 캔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조보다 작을수록 8천억, 6천억, 4천억 점점 작을수록 줄 때 먹는 것은 필수입니다. 시세가 크게 나왔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추세는 아직까진 멀쩡해서 내일 시장에서도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올라오던 카카오게임즈는 엔캔 같은 종목이 수급으로만 보더라도 밀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야 될 것은 이런 주요 종목들이 하루 이틀 만에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급이 안 좋게 마감을 할 것이고 내일부터라도 당장 풀릴 수가 있어서 천천히 보면서 오늘 나온 음봉의 몸통을 회복해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재진입을 하던가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